그럼 이번엔 다시 그 코로나 백신 그 뭐 3상이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지금 코로나19의 그 확진 상태를 보면 예. 정말 엄청나게 확산돼 그렇죠. 가고 엄청나게 있잖아요. 확산되고 있죠. 이부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명 예. 엄청난 수치죠. 예. 확진자가 나왔다. 예. 어떻게 이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런 뉴스, 안 좋은 뉴스들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어떤 확산의 이 일들이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확 더 커질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이제 뭐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은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가는 길대로 간다 이렇게 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백신이 당장에 막 개발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그 접종을 하고 이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이러는 부분들은 또 어느 시점에 되게 되면 시장을 한번 꺾어놓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얼마 전에 보면 유럽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쭉 옆으로 가다가 밑으로 팍 쳐져버리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 가장 결정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19 이런 확산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어떤 시점에 자기가 힘이 이제 뭐 상당히 붙이는 상태가 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처지고 뭐 이런 형태가 되면 그때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져서 앞으로 힘이 자체적으로 빠진 건데. 그렇죠. 앞으로 보니 야 그래도 뭐 백신 개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불편한 것 때문에 경기가 이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이제 뭐 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당연히 그거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코로나19는 일단 사라진 재료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는 재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때때로 아주 시장에 강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백신 개발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근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형태를 보면 아직까지는 고점을 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북반구가 겨울에 들어가기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인가는 한번 시장을 한 번 정도는 또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정말 그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 다시는 아무리 확산이 돼도 예.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근데 유럽, 뭐 프랑스도 그렇고 그렇죠. 영국도 그렇고 예, 봉쇄 예. 조치를 딱 취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전면 봉쇄, 부분 봉쇄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딱 되면 가장 현안이 뭐겠습니까? 1차 현안은 코로나19를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게 이 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상장 기업들 대표이사 바뀌면 그 전에 대표가 해놨던 부실 요인을 한꺼번에 확 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른바 이제 빅베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돼서 내년도 1월 20일 날 취임하기 전까지 본인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20만 명대까지 올라가 있는 코로나19의 숫자를 2만 명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면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아무튼 내가 취임하기 전에 전면적인 통제라든 뭐라든 해가지고 이 숫자를 빨리 떨어뜨리는 거를 굉장히 원하죠. 그리고 나는 취임해서 새로운 뭔가를 아무튼 가지고 출발을 해서 하고 싶지 내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허덕허덕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죠. 그 이전까지 하는 모든 조치들은 일단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조치니까 그거는 뭐 욕을 먹던 뭐라든 그건 그 사람 욕 먹는 거고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대통령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취임하기 전,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니문 기간 때까지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숫자를 굉장히 줄이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19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한 예, 건데 그렇죠. 예. 본인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행정명령이든 뭐가 됐든. 예. 근데 지금 뭐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예, 그렇죠. 전혀 뭐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연방정부 그 차원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정부들 차원에서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전부 그렇죠. 자기 주의 어떤 봉쇄 조치들을 이미 취할 이제 수 있다. 뉴욕 같은 뉴욕 그 주 이런 데는 보면 야간에 뭐 그 술집이나 이런 데 못 하고 이런 거 이제 통제를 쭉 내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판이 이제 조금 아무튼 정리가 되면 여러 주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에 있는 숫자를 적극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 요인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금융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일단 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보다도 주가 그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닭이 먼저냐? 이게 달걀이 그런데 먼저냐? 분명한 거는 시장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 같아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천만의 수억의 마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이번 같은 되는지. 경우에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온갖 시나리오가 다 있었잖아요. 무슨 뭐 바이든이 될 경우, 무슨 그 다음에 상원을 누가 가질 경우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게 블루웨이브라는 단어를 배운 거는 블루웨이브 하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2차 팬데믹이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차 팬데믹은 수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계속 확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최악 상황은 어디까지일까라고 산정을 했을 때 그냥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보다는 보다 더 늘어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숫자만 늘어나는 것 뿐이지 그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질병에 대한 쇼크는 3월 달에 가장 컸고요. 이미 한번 사람들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받는 심리적인 충격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이상으로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측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요게 3월 달에 보니까 요렇게 진행이 돼서 요렇게 되더라. 이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급반등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3월 달에 한번 겪었던 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아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뭐 사실 우리가 연말에 그 대외 변수들로 뭐 미국 대선이니 무슨 뭐 그 2차 부양책 협상이니 뭐 코로나 팬데믹이니 뭐 몇 가지를 잡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 흘러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블랙스완이 될 만한 요소가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이대로라면 좀 밋밋하잖아요, 앞으로. 예, 그렇죠. 뭔가는 계속 생기는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에서 가장 아무튼 시장을 걸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뭐라 그래도 코로나19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확산되기 때문에요. 확산 국면에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에 반대로 확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계속해서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그게 가장 큰 그 변수다라고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조그마한 불안감들 이게 이제 확 터졌을 그렇죠. 때 그게 이제 한꺼번에 모였을 때 갑자기 우리가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형태로서 움직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크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19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제 이 코로나19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백신이 이제
백신을 맞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조치들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러면 다시 금융시장은 더 확 오를 수 있는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자, 이제 그렇게 호재가 될 수 있느냐? 네. 이미 주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올라가기 전에 코로나19에서 주가가 확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네. 지금 한 2,450이었던 것이 한 2,100 내지 2,000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밋밋한 형태가 돼서 이제 떨어진다고 해봐야 뭐 한 2,300 뭐 이런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코로나19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오죠.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반응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도 내성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내성을 갖게 되는 거지만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내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는 그 전에 주가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느냐.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파버리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크게 뭐 이렇게 반전을 해서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에 힘을 그게 이제 제공을 해주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차차차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는 거고, 똑같이 그거는 백신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이 화이자 백신 나오는 걸로 해서 백신은 최대한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한번 발휘를 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서부터 새롭게 누가 백신을 뭐 딴 데서 개발을 또 한다든가 내지는 뭐 이제 진짜 백신 개발이 끝나가지고 접종을 했다든가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제서부터는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쪽 모두 다가 중립적인 형태에서 조금씩 재료가 바뀌어가는 형태로 이제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밋밋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상승의 그 모멘텀으로 삼았던 유동성 문제, 예. 이제까지 유동성은 막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막 이런 이유 때문에 밀어붙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고 상승에 대한 버블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뭐 이런 논리들이 있었지만 이런 밋밋한 상황이 됐을 때 이 글로벌 유동자금들 예. 이게 계속 주식 쪽으로 들어와서 계속 끌어올릴 것이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더 올릴 그런 의지들이 있을 것이냐, 돈의 성격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번 대선을 전후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을 과연 이게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다가 특정한 계기를 만나서 한 번 정도 또 폭발을 했다가 뭐 이런 이제 국면으로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3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한 7월 달 이때까지 보면 이거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형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9월 달 이때 들면서부터 한 2달 동안은 굉장히 소강 상태로 이제 들어가 버린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이 모양을 어떻게 바꿨냐면 상시적인 형태로서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어떤 계기를 만나면 그때 한번 탁 터뜨렸다가 이벤트적으로. 예, 그렇죠. 이런 형태로서 이제 이제 바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기 때문에. 예, 그렇죠. 주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막 그거 하지만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치가 이렇게 안 되는데 서로 간에 돈만을 갖고 계속 밀고 땡기고 하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린다. 이게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될지 하는 것들을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헷가닥 돌지 않는 한은 그런 구매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7월 달까지로 해서 상시적으로 유동성이 계속해서 역할을 하던 국면이 끝나는 거는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하고 거의 이제 주가가 비슷해져 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영향을 못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특정하게 어떤 계기가 가는 그때 이제 한 번 정도 확 밀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좀 잠잠해졌다가 이런 형태가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러면서 막 일반 투자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2개월 전 정도서부터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태로서 쭉 이렇게 오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 유동성이 움직이고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역할을 하면서 뭔가의 일을 만들고 이룰 수 있는 국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혹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야, 요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뭘 하자. 이런 거 하든지 이런 걸로 하다가 그런 것들도 안 나오면서 한 4, 5개월을 계속 가면 야,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것도 뭐하니 돈을 일단 한번 좀 빼가지고 다른 데 그래서 그냥 뭐 MMF에라도 넣어놓자.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의 힘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 분해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말 이제 확 돌아가지고 이제 막 그 미국에서 FRB가 무조건 돈 뭐 이러면서 하지 않는 한은 조금씩 이제 그 힘이 약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내도 뭐 예탁금이 50조니 뭐 얼마니 있다고 하지만 예. 보니까 성격의 자금이 떨어지면 살 돈들이지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거 밀어붙일 돈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의 그 역할이요. 주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공격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가격이 오르면 공격적인 성향은 굉장히 약해지고 대신에 수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수비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살게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유동성의 이 성격이나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으로 어떤 악재,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이 큰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 악재로서의 요인이 됐든 혹은 그게 어떻게 잘 해결되면서 호재로서의 요인이 됐든 이게 뭔가 이렇게 출렁거릴 만한 요소들이 있으면은 이게 뭔가 좀 뭐라고 할까 스펙타클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밋밋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앞으로 주식 시장이 그냥 약간 횡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번에 이제 뭐 선거를 전후해서 한번 확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조금 좀 쉬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상당히 주가가 높은 상태였는데 거기서 한 번을 일단 더 올렸고 그 다음에 단기에 아무튼 뭐 베이스를 굉장히 세게 벌렸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서 간다라고 봐야 되지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올리고 뭐 이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한번 보면 그 뭐 내년도에 이익이 뭐 35%가 증가하고 뭐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증가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정말 증가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도 지금 봤을 때는 이제 퀘스천인 형태이죠. 그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3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26% 정도 이렇게 증가했지만 매출액이나 이런 건 한 1% 정도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영업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지고 그러면 영업에 대한 비용도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된 건데 앞으로는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익이 계속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이러는 국면으로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국면이 올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그런 형태가 돼서 30몇 % 이익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2007년도 이때, 2017년도 이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때 이익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니까 지금 주가가 뭐 거의 2,450을 넘어가서 2,500을 바라보는 상태 이거인 거를 감안하게 되면 이익 측면에서도 주가를 지금에서 많이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좀 초강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